1-7 넘버와 추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6은 이야기 수학이었고요. 1-5 여러가지 기수법에서 digit, numeral, 넘버의 차이를 어머니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미 다 그 내용을 익히셨으면 어머니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와 추상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넘버가 뭐냐? 설명 잘 못하시겠으면은 넘버는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 할 때 영어에서 넘버라고 해. 근데 우리는 이걸 자연수, 숫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는 뭐야? 그건 아라비아 뉴메럴이야. 그 뜻은 뭔데? 그런 누메랄 시스템에서 뭐 십진수가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는 그런 아라비안 숫자의 누메랄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우리는 십진수라는 걸 써. 그것도 숫자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넘버. 영어로 넘버 쓰는 예를 수학에서 더 말씀드리면 뭐 무리수. 아이고 꺾어지네요. 뭐 복소수, 허수 이런 게 다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무리수는 irrational number라고 해서 넘버라는 걸 쓴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 단원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사과와 같은 구체물로 시작해서 콘크리트 오브젝트로 시작해서 수학의 추상수학에 도달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digit, numeral, 넘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아티클에서는 수학책에서 다룬 여러 수 중에서 이 수라는 건 결국 넘버라는 거고요. 무리수와 허수 그리고 복소수를 살펴봄으로써 넘버는 추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이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8m인 정사각형도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인들은 막대와 끈을 이용해서 원주율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수학을 통해서 그 원주율을 구한 게 아니고요. 원주율 파이죠. 실측을 통해서 구한 건데요. 어떤 실측을 했냐면요. 길이가 9인 원의 넓이. 그쵸? 가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 넓이. 즉, 8 곱하기 8은 64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의 그 어머니들은 9m짜리 원이 있다라면 반지름. 그쵸? 뭐, 파이 곱하기 반지름 R의 제곱은 얼마. 그쵸? 그래서 R은 4.5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9니까. 지름이 9m이니까 그런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집트 사람은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가로와 가로 8m, 세로 8m 이거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지름이 9m 이렇게 생긴 크기의 원과 이 정사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것을 실측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구했냐? 지름이 9인 원을 그리고 지름이 9인 원을 그립니다. 반지름은 4.5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등분을 하고요. 구등분 중에서 1을 뺀 정사각형을 그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짜투리 면적을 비교하면 원과 정사각형 면적이 거의 같다고 계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 1만큼 펜을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해서 자 지름이 9인 원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지름이 9인 원을 그렸고요. 그쵸? 펜을 가져와서 태블릿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1
9등분해서 1만큼을 빼면 여기 8이 되겠죠. 1, 2, 3, 4, 5, 6, 7, 8. 8이 되는 정사각형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정사각형의 면적과 정사각형의 면적에서는 이런 짜투리들 이 정사각형의 면적하고 이렇게 이 원에서 우리가 계산 못하는 면적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또 이런 거 그쵸? 네. 이렇게 짜투리들을 다 비교해서 다시 맞춰보면은 그 면적이 가로 세로가 8m인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거를 실측을 통해서 잘라서 붙이고 해가지고 원의 면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실측을 통해서 지름이 9m인 원의 면적은 8m인 정사각형의 면적과 같다는 건 실측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파이 3.142519 점점점점점 나오는 이 파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오늘날의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래서 우리 파이 3.14 대충 어림으로 3.14만 알면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시각적으로 봐도 그 원의 넓이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도 요 반지름에 대한 사각형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요거. 이게 만약에 4개가 되면은 큰 사각형이 되는데요. 좀 펜을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작은 사각형이 그쵸? 4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비뚤어지지? 자, 직선으로 그쵸? 자, 다시 직선 자, 여기 직선 자, 이렇게 여기 가로 세로가 r인 그 사각형들 이 사각형의 면적이 4개가 있는 거죠? 그쵸?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원은 4 곱하기 작은 정사각형 4개보다는 원의 넓이가 작죠? 그쵸?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적어도 이 정사각형 4개 있는 거 4 곱하기 r 제곱보다는 원의 넓이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계산해 보면은 파이는 3.141519 점점점점 즉 파이는 4보다 작다는 것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이 이 큰 정사각형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럼 파이라는 걸 뭘까? 4보다는 작아요. 그쵸? 근데 3보다는 클 것 같은데 그게 3.141519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서 어림으로 구할 수 있지만 고대 2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들은 실측을 통해서 지름이 9m의 원과 같은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8m이다. 그래서 64. 예.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64라는 걸 알아서 파이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파이는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원주율도 숫자예요. 그쵸? 그러면 이 숫자가 그러면 넘버라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며 무리수가 영어로 irrational number입니다. 넘버네. 그쵸? 그러면은 야 이렇게 뭐 3.141519 같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숫자야? 와, 그러면은 무리수는 넘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파이는 3.1415와 같은 넘버는 확실히 추상적인 거죠? ideal mind.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야. 원을 구하는데 정사각형은 명확히 면적을 구할 수 있지만
원은 분명히 아까 그림에서 작은 사각 정사각형 r제곱이 4개 있는 것보다 작어. 그 4보다 작은 그 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얼마일까? 라고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3.142로19라고 실측을 통해서 하던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교하게 또 그려서 이걸 구하던, 그쵸? 넘버는 이런 숫자도 이걸 넘버라고 합니다. 그쵸? 그럼 완전히 추상적인 거죠. 원의 면적을 구하는데 원주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그림은 뭐냐면 x, y축의 이 점인데 이것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즉,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i는 루트를 씌우면 마이너스 1. 그쵸? 이런 거. i를 허수라고 하여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고 합니다. 여기도 넘버가 있네요. 그쵸? 이런 허수.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것도 숫자가 되나요? 그쵸? 만약에 자연수만 생각하는 우리가 디지투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그런 카운트하는 사람이 완전히 어떤 수학 세계에서 그쵸? 허수라는 것도 만들고 그걸 또 넘버라고 해요. 그러면 이 허수만 봐도 이미지럴 넘버 그것도 완전히 추상인 것이죠.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됐죠? 1-5에서 이 넘버가 들어가는 거 분명히 내추럴 넘버 이게 이제 카운트랑 관계 있죠. 디지투스 1, 2, 3, 4, 5, 6, 7, 8, 9, 10 근데 0이 더 들어가면 이건 whole number 그쵸? 그래서 이런 넘버들도 숫자 수라는 거에서 내추럴 넘버도 넘버 그쵸? 자, 또 읽어보면 아이들은 1차원적인 수직선의 자연수 내추럴 넘버를 표시하면 되지만 고등학교에는 2차원적인 좌표 평면 순서상으로 숫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가면 이렇게 x, y에다가 표시한 게 이게 숫자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죠. 그 중에서 i가 들어간 거는 imaginary number. 그래서 허수. 그쵸? 와, 숫자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평면, 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x, y 좌표를 찍으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같은 원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쵸? 숫자를 평면까지 넓혀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실측을 하고 막대, 패그와 줄자, 룰러를 가지고 줄을 가지고 로프를 가지고 뭐 실측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추상 속에서 생각하는 면적을 가지고 평면을 가지고 거기다 숫자를 넣고 그죠? 이렇게 컴플렉스 넘버를 넣고 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형 문제를 x제곱 플러스 y제곱 r과 같은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수학은 해석기하학이라고 하죠. 그쵸? 해석기하학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런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원의 면적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r의 제곱이야 이렇게 구하는 건 해석기하학이야 라고 배우진 않지만 대학교 수학 전공에서는 이런 거를 해석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그 해석기하학은 뭐냐? 기하학, 지오메트리를 기하학의 논증을 이거 뭐 도형을 할 때는 논증이죠. 되게 정의가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분 같은 거는 두 점을 잇는 선, 그쵸? 그런 걸 선분이라고 하고 직선은 두 점을 통과하는 연속적인 선, 쭉 끝이 없는 게 직선이 되는 거고요. 선분은 점 사이에 있는 유한한 선을 정의해요. 그런 걸 논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증을 대수학 그냥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어버려요. 그쵸? 알지브라로 푼다는 게 해석기하학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x 더하기 i, y와 같은 숫자를 복소수 그쵸? 컴플렉스 넘버예요. 뭐 영어로 하면 뭐 복잡한 수 그쵸? 이 자체가 복잡해 보이네요. 복합적인 수 그쵸?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배웠는데요. 이 복소수 자체도 어떤 평면에다 숫자를 표현한다니까 완전 추상적인 거고요.
그 중에서 요 i가 들어가는 파트에 있는 거는 허수. 그쵸? 이것도 완전 추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리수, 허수, 복소수와 같은 영어는 다 뭘로 끝나요? 넘버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뭐뭐 수로 우리는 씁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런 수학책에 나오는 뭐뭐 무슨 수라고 하는 것은 다 넘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넘버는 추상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추상적이라는 거는 컴플렉스 넘버 같은 것도 평면에다 숫자 표현해서 뭐 도형을 다루는 거. 그쵸? 완전 추상적인 거죠. 그리고 원의 면적을 구하는데 원주일 파이는 3.141519 무한소수. 이것도 수, 넘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넘버는 추상이라는 것은 그런 결론에 확실히 도달한 것입니다.